우리는 여승을 볼 거거든? 여승? 여승 보고 그 다음에 문법은 교체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너네가 의문 책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한번 복습을 할지 아니면은 교체를 나갈지 살짝 고민 중이야, 지금. 여승 페이지 한번 찾아볼래? 뒤로 쭉 넘기면 내신 대비 문제에 넘어가서 여승 쭉 정리를 해준 게 있어, 쌤이. 요거 같이 읽고 밑줄 치면서 정리할게. 이거는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쌤이 일부러 아예 해설까지 있는 걸로 넣어줬거든? 요 페이지야. 보여? 그러면은 밑줄 중요한데 밑줄 쳐가면서 옆에 체크도 해가면서 봐볼게. 자, 우선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라는데 여기 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봐봐. 여승이 화자를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합장은 이거잖아. 스님들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 절을 했대. 그 다음에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라는데 가지치는 산나물의 일종이거든. 가지치 냄새가 났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여승, 여자 스님을 말하잖아. 이 여승한테서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는 건 이 여승은 오랫동안 산속에서 속세와 단절된 채로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에 오랫동안 속세와 단절됐다라고 정리를 해줘봐. 오랜 시간 속세와 단절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어. 옆에다가 너네가 속세와 단절된 상태라고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산속에서만 지내왔음을 의미함에다 밑줄 치고 오랜 시간 속세와 단절이라고 써도 되고 그러면은 냄새가 났다라는 거는 후각적 심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초록색으로 쌤이 이렇게 적어놨을 거야. 가지치의 냄새는 여승의 고독한 내면 의식을 후각적 심상 동그라미 좀 쳐줄래? 초록색 보여?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냄새의 초록색으로 고독한 내면 의식을 후각적 심상으로 나타냄이라고 했어. 그래서 냄새는 후각적 심상 이렇게 이어주고 거기 써놓기도 했지만 너네가 너네 말대로 너네 필기대로 옆에다도 정리를 해줘봐. 속세랑 단절됐어. 그럼 어때? 여승의 쓸쓸함 정서겠지? 이렇게 추가 필기를 해줘. 오랫동안 속세와 단절돼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쓸쓸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가지치의 냄새라고 후각적 심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 계속 읽어봅니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대. 어때? 쓸쓸하대. 낯짝하잖아, 낯짝우리. 표정이나 얼굴이 쓸쓸했대. 그럼 이 여승의 심리가 지금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쓸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쓸쓸한 여기 체크. 여승의 상황. 근데 여승이 직접적으로 나 쓸쓸해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화자가 여승을 보았을 때 쓸쓸해 보였다라는 거지. 그러면 앞에다가 추가할 수 있어. 화자가 바라본 여승의 상황. 여승의 상황을 화자가 바라봤다는 점. 화자가 바라본 여승의 상황은 굉장히 쓸쓸해 보였다. 근데 어때? 옛날같이 늙었대. 그러면 옛날에 만난 적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 두 사람? 거기다가 또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야겠지? 옛날같이 밑줄 쳐주고 얘네들은 과거에 만난 적이 있었구나. 과거에 본 적이 있던 사이, 알던 사이.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라네. 불경이 뭐야? 불경은 불교의 경전이잖아. 근데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는 거는 왜 불경처럼 서러워졌대? 이 여승의 상황이 너무너무 슬퍼서 불경에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불경처럼 서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모모처럼 나오네? 처럼에 동그라미 쳐볼래? 모모처럼? 처럼에 동그라미 치고 모모처럼 모모인 듯 모모인 양 모모 같이 라는 표지가 있었을 때는 우리 비유법 중에 무슨 법을 했지? 지규. 지규라고 했어. 지규법으로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쌤, 불경이 보조관념인 건 알겠는데 원관념은 어디 있는데요? 서러워진 나가 원관념이겠지. 그래서 서러워진 화자, 서러워진 나.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불경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여승을 보면서 나 또한 불경처럼 서러워져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낯이 얼굴이 너무 쓸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불경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 여승을 보면서 나 또한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는 거고, 쌤, 그럼 원관념이 바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맞아. 보조관념이 이렇게 나오고 원관념은 생략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만 언급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규법인 거 체크해주고.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러는데, 자, 여기까지가 지금 1연이었잖아. 이제 2연으로 넘어가는 거야. 평안도의 어느 산에서 나는 어떤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봐봐. 요거 여기에서 여기로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거거든. 2연에서부터는. 그래서 쌤이 거기다 정리를 해놨을걸? 그치? 여인과의 첫 만남 장면을 회상 동그라미 찾을 수 있을 거야. 파란색으로 쌤이 정리를 해놨어. 즉, 2연부터는 여인과의 첫 만남 장면을 회상한 내용이다. 라고 한 부분 잘 체크해줘. 찾았어? 찾았어? 네. 잘 체크해주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과거에, 본 적이 있었네. 어디서 봤을까를 지금 회상하는 건데, 자, 파리하다라는 건 뭐야? 파리하다도 여기다 써놨는데, 파리한 건 되게 마르고 이렇게 힘없는 요런 모습이거든? 엄청 몸이 마르고 낯빛이 안 좋고 이런 거. 왜 파리하겠어? 삶이 좋으면 파리해? 삶이 고되고 힘들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파리한을 체크해주고, 삶이 고되고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옥수수를 팔러 다녔던 거지, 이 여인은. 여인은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하네. 왜 딸을 때렸어? 애기가 막 옆에서 옥수수 팔아야 되는데 징징징징 대고 울고 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때리면서 다그친 거야. 어때? 슬프겠지. 때리는 엄마 마음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애 데리고 다니면서 옥수수 팔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 밑줄 쳐야 되는 부분 알려줄게. 투정부리는 나의 어린 딸을 때리고 나서 북받치는 슬픔 동그라미. 여기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의 감정이니까 슬픔 동그라미 치고,
대상이 느끼고 있는 정서라고 써놓을게. 대상이 느끼고 있는 정서, 시적 대상의 정서, 요렇게. 요렇게 체크해놔. 시적 대상의 정서. 북받치는 슬픔 거기다가. 자, 그 다음에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요게 아까 말한 셈이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되겠지. 요거 좀 빨간 펜이나 뭐 형광펜이나 네모 쳐볼래? 차게 울었다. 요거는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어. 울었는데 운 거 청각이잖아. 근데 요 청각을 어떻게? 차게 울었대. 촉각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청각의 촉각화라고 할 수가 있겠네? 울었대. 운 거는 청각인데 어떻게 울었냐면 차게 울었대. 아주 슬프게 울었다는 거지.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 이런 말 쓸 수 있어. 쉽지는 않은 시지? 그래서 이연 정리를 해보면 여인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판서 이제 지워도 되지? 지우고 사면으로 들어가 볼게.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자, 섣벌은 얘들아 일만 고되게 하다가 결국 죽은 벌을 말하거든. 벌, 윙윙윙윙 벌. 그러면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요거는 뭐야? 요것도 뭐로 볼 수가 있어? 뭐뭐인 듯 뭐뭐같이 뭐뭐인 양 같이라는 표지가 있고 섣벌이 보조관념이고 나아간 지압이 나아갔다라는 거는 집을 나가서 없어졌다, 사라졌다라는 거거든. 요게 원관념이 되겠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급법 확인을 할 수가 있고 10년이 갔대. 10년 동안 남편 기다렸다고. 지아비는 남편을 의미해 10년 동안의 기다림.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 나간 지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대. 도라지랑 돌무덤은 죽음을 상징해. 어린 아이가 죽으면은 돌무덤에 묻어줬었어. 그래서 돌무덤. 여기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어린 딸이 죽었대. 쌤은 여기 사면에서 되게 너무 슬펐거든? 근데 어때? 거기 비극적 상황을 감정을 절제하여 나타냈다라고 파란 색깔로 써놨거든? 거기다 좀 밑줄 좀 쳐봐.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딸도 죽었다. 너무너무 슬펐다. 여승은 엉엉 울었다. 이렇게 막 감정을 드러내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라면서 되게 비유해서 표현하면서 슬픔을 막 본격적으로 드러내진 않아. 이게 바로 감정의 절제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감정을 절제. 얘들아 상상을 해봐.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 남편이. 그래서 내가 어린 딸 데리고 막 어린 딸 야단치고 울지 마 울지 마 이러면서 막 옥수수 팔러 다니고 힘들게 살았는데 딸까지 죽어. 나한테 남은 가족은 이제 없네. 내 가족이 다 사라졌네. 너무 슬플 텐데 절제하여 표현하니까 어때? 읽는 독자의 입장에선 더 슬퍼. 원래 그런 거 알아? 영화 보거나 연극할 때도 막 배우가 막, 이렇게 울면은, 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짝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별하는 상황에서 울음을 꾹꾹 참으려고 입술을 막 깨물다가 눈물이 뚝 떨어져. 어때? 오히려 더 슬프지. 그래서, 감정의 절제는 슬픔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는 적어놓지 않아서 너네가 추가적으로 적어봐. 감정을 절제한다라는 거는 독자, 즉 수용자라고 하지.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자의 감정을 고조시킨다고 볼 수 있어. 절제하여 표현하면 오히려 독자는 감정이 고조되네. 나 너무 슬펐어, 이 대목 읽으면서. 어. 그 학생 때 이거 읽을 때는 크게 뭐 감정 동요하지 않고 그렇구나 읽었거든. 이게 시험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할 때는.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슬펐던 대목이야. 그래서 사면은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지. 10년째 남편도 소식도 없고 딸도 죽었네. 그럼 어떻겠어? 산꽁도 섭게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쌤이 파란색으로 여인의 서러움과 슬픔을 산꽁에 의탁하여 나타냄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니? 의탁하여 나타냈다라는 거는 내 감정을 이 산꽁한테 투여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내 감정을 얘한테 이입했네. 그러면 감정이입의 대상이자 얘가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네. 까지 갈 수 있네. 그럼 산꽁에 체크하고 감정이입의 대상. 그리고 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지. 상꽁이 설게 울었대. 슬픈 날이었대. 라고 하니까 감정을 이입시킨 거야. 자, 그 다음 산절의 마당귀의 여인의 머리오가 이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머리카락이 왜 떨어지는데? 여승이 되려면 머리를 밀어야 되잖아. 지아비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결국에는 산으로 절로 들어가서 머리를 미는 장면을 형상화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절의 한 귀퉁이에서 삭발하고 여승이 되는 장면을 감각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면서 초록색으로는 쌤이 조금 더 딥하게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초록색보다는 파란색 해설에 조금 주목을 해봐. 삭발하면서 머리카락이 다다다다다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는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냈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인의 머리 오리가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장면을 시각적, 즉 크게는 감각적으로 형상화인데 이거 삭발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떠니? 눈물방울도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네. 이 머리랑 눈물방울이랑 같이 떨어져. 삭발하는 장면이랑 눈물이 떨어지는 거랑 둘 다 약간 하강의 이미지잖아. 그럼 이런 하강의 이미지가 어떻게 중첩된다고 하지? 그러면 어떻겠어? 삭발하는 거 가족 다 잃고 산으로 들어가서 삭발하는 것도 슬픈데 눈물방울도 떨어지네? 이게 이미지가 중첩이 되면 더 슬퍼져. 그래서
삭발하는 장면과 눈물이 떨어지는 장면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미지가 즉 감각적, 시각적 이미지가 중첩된다 표현할 수 있거든. 중첩되어 표현되고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요러면은 여승도 다 본 거야. 그래서 여승 따로 분석하고 그리고 수라도 따로 분석을 했으니까 요게 같이 엮어서 나왔을 때 문제 잘 풀 수 있겠지? 개인적으로 너무 슬프게 읽은 시여서 눈물 날 뻔했어. 나 T인데. 자, 그래서 뒤에 핵심 정리 요거는 같이 안 봐도 쌤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한번 읽어봐봐.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뭔지, 화자의 정서나 태도 상황은 뭔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부 지문 대비 작품이니까 꼭 읽어줘야 돼. 그리고 뒤에는 수라 단독 문제만 쌤이 이렇게 수록을 해놨고 숙제 교재에는 아마 다 섞여 있을 거야. 외부 지문까지. 그래서 수라 관련된 문제랑 앞에 내신 대비랑 숙제 교재랑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은 먼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고